네, 의정부시 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재선 김정영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의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현재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. 의회 운영위원장에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건설교통위까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. 네. 저희가 그래서 어렵게 오신 거예요, 그죠? 네. 바쁜 시간 네. 저희가 쪼개서 이제 만나 뵙고 있는데 특히 지금 여야 동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어떠십니까? 네. 경기도 의회가 156명 중에 네. 여야가 78대 78로 동수입니다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의장 역할도 중요할 것이고 또 저도 지금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운영위원장의 역할도 또 중요한 시기입니다. 예, 예. 예, 그래서 뭐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의회를 좀 이끌어가는데 저도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 지역구 얘기를 좀 네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보다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또 의정부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 쭉 보내셨고 네, 성장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이제 김정영 의원에게 의정부는 어떤 곳일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. 의정부는 뭐 제가 어려서부터 그 초중고를 다니고 네. 또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또 쭉 살아가야 될 제 고향이죠. 네. 예, 그 아시는 것처럼 의정부는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도시잖아요. 네. 우리가 70년 가까이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더딘 지역입니다. 그래서 네. 뭐 제가 도의원의 역할로서 그 좀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또 의정부 만들고 싶습니다. 예. 자, 의정부시 현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교통 분야 같아요. 예. 네. 교외선 능곡에서 의정부 운행 재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요. 네. 현재는 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? 교회선이 그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요. 이게 이제 고양, 양주, 의정부를 잇는 철도인데 지금 내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. 네네. 예, 그래서 아마 예산이 예정대로 투입이 되면 네. 내년도에 좀 개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예, 그 또 그를 위해서 또 저도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. 네네. 또 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GTX 아시잖아요. 예. GTX 신우선이 이제 의정부까지 오는데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지사 때부터 나왔던 공약인데 아직도 뭐 착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꼭 착공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뭐 8호선 연장 부분도 그렇고 네. 또 경전철에 또 막대한 또 지금 적자와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또 이 경전철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. 철도 분야는 또 예 그렇게 좀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예. 이번 뭐 11대 의회 같은 경우는 20, 30대 의원들이 꽤 많지만 네네. 뭐 10대 때부터 조금 이제 늘어나긴 했죠. 근데 이제 의원님 입성하실 9대 때만 해도 이렇게 40대 초반 입성도 젊은 나이다. 네.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꽤 그 당시 치고는 젊은 나이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정치인문을 좀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 학창 시절부터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고 예. 왜 좀 또 젊은 나이에 또 그렇지 않습니까? 그 뭐 좀 그 좀 상식에 또 어긋나는 것 같고 또 세상이 좀 불공정한 것 같고 네. 또 아 내가 좀 하면은 좀 더
투명하고 깨끗하고 또 바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.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은 늘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네네. 혹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근데 이제 뭐 저도 어린 나이에 이제 조그맣게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네. 사업가였는데 사실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뭐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, 뭐 또 정치를 하면서 뭔가 또 이 사회에 또 내가 공헌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해야 될까.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번 또 두 가지는 또 잘할 수는 없고 네네. 그러다 보니 그런 고민 끝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예,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한번 2008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예. 그러면 9대 때가 2014년 때 네, 선거니까 네, 네. 한 6년 정도 이렇게 지역 활동을 네, 꾸준하게 하신 네, 거죠? 맞습니다. 그 당시에는 좀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? 2008년도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일단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. 이제 지역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. 예, 예. 그 지역의 뭐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좀 활동도 했었고 네. 또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당적을 가져야 되고 예. 그러니까 입당을 해서 또 입당을 했을 때 그 당에서도 저희는 이제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 당협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저를 또 잘 봐주셨는지 예. 역할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린 나이에 사무국장직을 맡으면서 네. 당 일도 열심히 했었고 지역 활동도 뭐 체육, 문화, 뭐 교육 뭐 다방면에서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경험을 두루두루 이제 쌓고 나서 네. 이제 도의원에 입성하신 네. 거죠. 도의회. 네. 지금 11대, 20, 30대 젊은 그 후배 의원들 보면 네. 좀 어떤 생각이 드시고 또 어떤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나요? 저도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경험도 많으시고. 좋은 나이다.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다. 그 또 누구보다 또 열심히 해야 될 나이고 또 잘 배워야 될 나이다. 예. 그래서 제3선 의원들이 또 후배 어린 의원들에게 좀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해야 된다. 또 정치 활동해야 된다. 예, 생각합니다. 네. 뭐 당내에서 이렇게 또 젊은 의원들과 소통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네. 됩니다. 예. 아주 든든한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실 것 같아요. 형님이 예. 아니라 형. 형. 네, 네. 아. 님자 빼고. 네. 오, 좋네요.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까? 가끔씩 네. 사석에서? 나이 차이가 많으면 형님이지만 네. 저도 나이 봐서 5살 이하면 형이라 그러고 네네. 5살 넘어가면 형님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잘 지내고 계시네요. 네. 예. 자, 그리고 이제 일찍 정치를 상대적으로 시작하셨기 네. 때문에 가족분들께서 좀 도움을 많이 주지 않으시면 좀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좀 많이 도와주십니까? 뭐 아시는 것처럼 그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제 가족이나 지인이나 뭐 이렇게 주위에서 네. 그냥 열심히 해서 사업 잘 하면 되지 왜 고생만 하고 욕먹는 정치를 하려고 그러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네. 예, 지금도 집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니까요. 예, 근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보다는 더 좀 깨끗하게 뭐 이렇게 정의롭게 바르게 할 자신은 있다. 그래야지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. 뭐 해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도 뭐 많이 도와주시겠죠. 뭐. 예. 네.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네, 네. 가족분들의 응원을 받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요. 좀 어린 시절에 보면 의원님 제가 보니까 조금 환경이 좀 어려웠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꿈도 많이 갖고 열정도 갖고 그렇게 성장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분들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렇죠. 이런 마음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좀 정책을 좀 이렇게 실현시키고 싶으실까 들어보겠습니다. 뭐 저희 어머니 세대는 더 고생을 한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건 맞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 서민들에 대한 그런 심정, 환경 이런 것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또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. 그래서
낙후된 지역의 주민들의 좀 삶을 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거기에는 많은 분야가 있겠죠. 뭐 교통, 복지, 뭐 교육, 뭐 많지 않습니까? 거기에 첫 단추가 뭐 저도 경기 북도 설치다.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. 제 임기 내에 저도 이제 북도 설치 저희 선배 정치인들이 그렇게 노력하셨던 경기 북도 설치 저도 꼭 좀 이뤄보고 싶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일단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.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회 법률을 통과시켜야 된다. 그래야만이 이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다음 지방선거 때는 행정이 분리가 돼서 북부지사도 지방선거에서 뽑을 수 있다. 그래서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. 예. 지금 정치 일정상 네.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. 그 시간이 많은 게 아니네요. 많지 않습니다. 예. 3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. 네, 국회 많지 않습니다. 때문에. 예. 주민들 설득도 중요하지만은 국회의원 설득도 중요하다. 네네.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 행정안전부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시간 없습니다. 네, 그러네요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요 올 한 해 이 경기 북도 관련해서 좀 추진되는 상황을 저도 뭐 뉴스를 하지만 네네. 꾸준하게 살펴보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예. 자, 이제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텐데 네. 끝인사 포함해서 정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한 단계 좀 발전된 그런 경기도 의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.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뒷바라지 잘해서 경기도와 각자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서민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. 이런 부분 저희가 잘 보살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